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찍는TV 돈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9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5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 한 편으로 좀 제작을 하려고요. 시황 분석도 하고 또 종목 분석도 하고 뉴스 분석도 하고 또 종목 분석, 또 내일자 공략 종목들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거보다는 이게 이제 이번 주 31일이죠. 31일에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정책을 발표를 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관련주들이 들썩들썩했습니다. 건설주 또 인프라 관련주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인프라 투자한다, 특히 건설 쪽 투자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두산 밥캣, 진성 TC 이런 종목들 가고 있고요. 또 중국 쪽하고 연관된 현대건설기계 이런 것들 좋고요. 그다음에 건설 업종들 다 좋고요. 오늘도 그쪽이 오늘은 스타가 되었었네요. 그래서 그쪽으로 오늘 좀 많이 봐줬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주요 뉴스 한번 보시면요. 요게 그 얘기입니다. 2차 부양안 발표가 눈앞이라서 인프라하고 신재생주의 시간이 온다. 오늘도 신재생 에너지 쪽도 많이 떴죠. 그거는 제가 1월날 분석해드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풍화, 풍산, 한화 솔루션들 여기 많이 좀 오늘도 좋았어요. 그 다음에는 또 역시나 넷플릭스발 K 콘텐츠 쩐의 전쟁 4천억 받고 1조 더 라는 소리고요. 미디어 시장의 빅뱅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유료 방송 1위 KT가 4천억을 투자해서 대작을 100개 정도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4천억 투자해서 대작 100개면은 한 개당 4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대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대작이겠죠. 그리고 SKT에서는 웨이브를 하죠. 1000억을 유증을 해가지고 K 콘텐츠에 1조 투자한다. 그러고요. 콘텐츠가 플랫폼 우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쩐의 전쟁이다라는 말이에요. 밑에 그거 크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디즈니도 디즈니 플러스도 상륙하고 넷플릭스는 지금 2억 명 가입, 디즈니 플러스도 1억 명 가입 난리가 났죠. 네, 그럼 우리나라는 팬 엔터테인먼트를 위주로 한, 오늘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많이 가라앉았다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워낙에 큰 종목이니까 많이 가라앉았다가 오늘부터 다시 이제 턴을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잠깐 살펴보세요. 저는 OTT 쪽 관련해서 무조건 드라마 쪽은, 드라마 제작자 쪽은 저는 팬 엔터테인먼트 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대장이고 CJ의 자회사로서 잘 하지만 이제 너무 무겁게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팬 엔터테인먼트 보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씨한테도 엮여 있으니까요. 좀 변동률이 심하겠죠. 변동성이. 다음으로는 불붙은 미국 카드 소비 올해 성장 전망을 7%대로 줄 상향했다는 소리입니다. 4분기엔 8%, 70년 만에 최고라고 하네요. 작년에 이제 억눌렸던 소비들이 지금 보복 소비라고 어느 분이 참 이제 이름도 잘 지셔가지고, 그죠? 보복 소비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런 기대감인데, 사실은 이제 요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셀 온 뉴스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게 발표가 나는데 뻔히 이제 아는 거 발표하지 거기다 서프라이즈로 발표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서프라이즈로 발표하면은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지만 주식시장은 꼭 어떤 패턴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이제 이 바이든 인프라 관련해서 종목들이 이제 과열권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셀온 뉴스 할 것 같은데요. 스마트한 또 개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30일이니까 30일부터 조금씩 빠져나오기 시작하겠죠. 아니면 30일날 시초가 팡 뜰 때 이렇게 빼거나 그렇겠죠. 요건 좀 지금부터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따라잡기에는 잠깐들하고 3% 5% 먹고 나오는 거 이런 거 아니면 저처럼 CS 윈도 같은 경우는 미리 한 보름 전부터 들어가고 열흘 전부터 들어가서 지금 나오는 거 아니라면 초보자분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당연히 세론 뉴스 때문에. 다음으로는 오늘자 뉴스 좀 볼까요? 오늘자 투데이 탑픽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SK를 가져왔고요. SK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팔로우를 하는 차원에서 갖고 온 거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지배 구조, 체인지 타이밍에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또 수소하고 CMO 쪽 굉장히 괜찮죠? 향후 밸류 상승을 이끌 것이다 라는 건데요. 얘는 다른 것보다 지배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좀 볼게요.
지배구조 체인지 타이밍에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또 크게만 볼게요. 이거는 수소와 CMO가 향후 밸류 상승을 이끌 것이다 라는 건데, 이 중요한 게 요겁니다. 지배구조의 변화 예상을 한번 보면요, SK텔레콤은 인적 물적 분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위에 있는 상위 지주사인 SK와 SK하이닉스 투자로 이렇게 바꾼 걸 합병을 합니다. 얘네들은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밑에 쭉 사업회사들이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예상 가능한 것이 SK가 제일 위에 있는 지주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SKT홀딩스가 중간 지주사가 되고, SK하이닉스는 따로 동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SKT홀딩스 중간 지주회사 밑으로 통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커머스, 보안, 미디어 또 CMO를 담당할 바이오 쪽이 다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보시고 여기서도 보시면 중요한 건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겠죠. 최태원 회장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 지분을 줄일 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SK가 주가가 올라가야지 되고, SKT가 좀 눌려야 되는데, 지금도 SKT도 좋죠? 또 SKT도 뻔하죠. 이 세상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SKT가 더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있기 때문에 또 SKT 주가도 오릅니다. 두 개 다 오를 거예요. 두 개 다 오르면 뭐 괜찮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SKT에는 투자를 안 한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통신회사 쪽은 투자 안 합니다. 왜냐? 물론 이렇게 이제는 인적 분할되고 물적 분할되면 이제 달라지겠지만, 정부에서 억누르는, 정책적으로 억누르는 회사들이잖아요. SKT, 요금을 갖다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하는데, 이제는 좀 달라지겠죠. 이렇게 물적, 인적 분할이 되면 이제 투자 대상이 되고, 지금은 차라리 그런 거 골치 아프게 투자할 거 바에는 저는 SK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분이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면, 이걸 하나만 드려주고, SKT 보면요, 기존에 나왔던 밸류에이션을 갖다 그대로 갖고 온다고 치면 중간은 당연히 갈 것 같고요. 저는 33만 8천원 정도, 그리고 좀 내심 36만원 전 고점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얘는 이제 중간 지주회사인데다가 정량적으로 따질 수는 없어요. 정성적인 분석을 좀 해보면, SK가 좀 올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EPS 분석만으로는 23%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저효과고요. 기저효과. 이걸로 보시면 되는데, 23배까지 줄 수 있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지주회사를 줄 수는 없고, 매출액이 이렇게 크게 상승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적으로 이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이 SK의 어떤 합리적인, 정성적인 밸류에서는 전 고점까지는 저는 갈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한 33만원, 34만원까지 이렇게 가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36만원은 전 고점을 뚫을지 안 뚫을지 근데 시장 상황이 좀 달려있겠죠.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더 오늘도 조금 밑으로 떨어지길래 조금 더 추매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머티리얼즈죠. 하나머티리얼즈는 정말 모범생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항상 학교에서도 모범생이 있고 사회에서도 모범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모범생 같은 회사입니다. 여기 투자해가지고 크게 물릴 일도 없고 참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요분은 주가를 이재윤 애널리스트께서는 53,000원으로 잡았는데요. 일단 제 밸류에이션부터 보자면요. 저 역시도 보면은 52,000원. 이 회사를 매출액과 EPS 성장률이 20이요. 얘는 꾸준한 회사입니다. 정말 우체부 같은 꾸준한 회사입니다. 쿠팡 배달맨 같은 꾸준하게 매일 찾아오는, 또 꾸준하게 매일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이익의 규모로 보자면 얘는 최소 24배 줘도 사실은 괜찮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 안 하니까요. 그러면 최소 저는 15배 정도는 줄 거라고 보고요. 오버슈팅 되면 17배도 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최소 15배 정도면 지금 38,000원대인데요. 5만원대는 가야지 이런 좋은 회사가 대접을 받는 훌륭한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라고. 하나머티리얼즈는 딴 거 없습니다. 요거 하나머티리얼즈는 딴 거 없고요.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3년에 걸친 대규모 캐펙스 증설로 인해서 올해부터 투자 회수기다라는 거고요. 21년 연간 영업이익이 705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할 예정이고요. OP 마진,
이익률이 무려 28%나 됩니다. 예, 엄청난 회사죠. 예, 영업이익률이 28% 되는 엄청난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53,000원으로 잡으셨고요. 저도 1차 목표가는 51,000원이지만 하여튼 5만원대는 가야지 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주식미 분들은 뭐 이렇게 따라잡지 말고 조금 더 눌릴 때 잡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금호석유는 이제 대체 상승 사이클을 도래했다라는 얘기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삼촌과 조카가 싸우는 걸로 됐다가 이제 삼촌의 완승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 빼고 이제 그래 이제 오로지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보자, 뭐 이런 리포트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이게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올해 1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달성될 전망이고, 최근 17번의 실적 발표 중에 12번의 서프라이즈라는 겁니다. 21년과 22년 추정치를 35% 상향을 해서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땡겼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컨빅션 바이, 예, 강력하게 추천한다 얘기죠. 강력하게 사줘라 이 얘기입니다. 컨빅션.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목표가 대비 계율이 109%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뭐 눈치 채시고 조금 이렇게 조금씩 따라잡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갭이 많이 뜬 거는 저는 추천을 안 드리는 거고요. 갭이 좀 가라앉으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고 보는데, 얘는 워낙에 컨빅션 바이기 때문에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얘는 뭐 여기 한번 볼까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없고요. 밑에 걸 좀 보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볼게요. 지역별 NBL 수출 가격인데요. 여기 NBL이 뭐냐면 뭐 합성고무입니다. 고기능성 합성고무인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죠.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뛰고 있죠. 올해 작년부터 갑자기 급등을 했고요. 또 말레이향 대비 중국, 태국, 베트남향 NBL 역시도 프리미엄에 거래 중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합성고무 마진이 무려 이렇게 이게 한 달 레깅인데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요번 달 레깅이 더 크겠죠, 그죠? 엄청나게 지금 마진이 올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SBR은 뭐 부타디엔 뭐 고무라는 건데요. 이런 거 너무 자세하게 아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 회사가 하는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니까 이 회사의 제품들이 이렇게 가지 지금 코브라가 대가리 들듯이 드는구나.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BPA 같은 경우도 비스페놀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치솟고 있죠. 패널 마진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미국, 그리고 요런 것들이 어디 있으냐면 미국 뭐 주택 판매라든가 페인트 코팅 업체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이 회사가 더 좋게 되겠죠. 이 회사가 판매하는 게. 그래서 금호석유는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얼마 전에 효성화학,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레포트가 나와서 엄청나게 오른 거 기억하시죠? 네. 요 금호석유도 지금 보면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롯데케미칼이 너무 못 가고 있는데, 롯데케미칼이 순수 화학으로서 최고봉이라고 보는데 역시 좀 약하고요. 금호석유 아니면 순수 화학에서는 대한유화 정도가 굉장히 힘이 좋거든요. 근데 금호석유는 오늘 너무 떴으니까 꼭 화학을 하고 싶으시면 화학 종목을 하나 편입하고 싶다. 그러면 금호석유는 조금 눌림 줄 때 들어가셔도 되고, 대한유화 같은 거 지금 살아나고 있으니까 그건 좋고요. 롯데케미칼이 기술적으로 조금 안 좋아요. 롯데케미칼은 조금 있다가 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꼭 화학주 편입하시고 싶다는 건 금호석유는 조금 눌림 줄 때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대한유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간단하게 시장 종합 상황하고 환율 차트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선물을 좀 걷어들였네요. 다행히 오늘 그래도 기관이 또 폭탄 매물을 내놔서 별로 시원치 않았고요. 미국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이게 미국장이 원래 그 빌 황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폴랍데스크에서 유명하셨던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지금 아마 손절 처리했던 것 같아요. 한 5배 정도 그 중국 종목들을 갖다가 중국에서 그 성장 주도를 하다가 이번에 두드러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걔 아마 마진콜 당했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 주말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흔들렸는데, 그 흔들린 게
미국 장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장이 시작하는 미국은 새벽장이니까 그 여파로 조금 미국 선물이 밀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장 끝날 때 돼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상관 안 합니다.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환율도 뭐 여기 환율부터 시작해갖고 아직 괜찮습니다. 예, 1150원 근처로만 안 가면 됩니다. 1150원 근처로 가면 이제는 워닝, 그 밑에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제 뭐 맨날 보시니까 이제 딱 요거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도 외국인들이 선물을 갖다가 좀 팔고 있고 콜옵션도 하방, 풋옵션도 하방이니까 조금 주의하자 요 정도고, 근데 환율이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레드는 아니고 옐로우로 주의하면서 현금 확보하고 하면서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격 차트 좀 보겠습니다. 금호 석유 같은 경우는 오늘 워낙에 좀 많이 올라서 끝나가지고요. 괜찮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다 팔았고요. 연기금하고 상업펀드는 오늘도 들어왔습니다. 뭐 괜찮죠? 네,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머티리얼즈가 오늘 좀 눌림을 주는데 여기도 어차피 과열권이라서 하나머티리얼즈는 새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면 저는 20선을 보고 싶어요. 20선에서 한번 노려보자고요. 미리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뭐 투신이 좀 던졌고요. 연기금을 그래도 좀 받아줬네요. 그다음에 SK는 제가 이거 그어놓은 선 있죠? 예, 여기서부터 쭉 5일선까지 다시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부터 조금씩 또 다시 한번 불을 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이 깡패다 종목에서 특징주들은 대한항공을 오늘 조금 더 잡았습니다. 60선에서 좀 잡았고요. 네, LLF 60선에서 이렇게 딱 있네요. 여기까지 나눠주면 5일선은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한 며칠 있다가 5일선 쭉 올라가면 그때 5일선 밟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5일선 공략을 해볼까 해요. 네, 오늘 보시면 수급도 좋죠? 예, 계속 안 빠졌습니다. 이날 들어온 수급이 지금 전혀 안 빠지고 있죠. 이거 꼭 보시라 그랬죠. 추이를. 이날 많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투신을 기준으로 하면 투신이 60억이나 들어왔는데 다음날 30억 팔고 다음날 또 30억 팔았다.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속된 말은 나가리입니다. 나가리. 예, 그런 종목은 빨리 같이 나오거나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첫날 세게 들어오나서 요날 3일 전에 목요일에 세게 들어와서 계속 들어오고 있죠. 연기금, 투신 모든 게 들어오고 있죠. 이거는 같이 모아가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LNF 매우 좋습니다. SK는 얘기했고요. 위에서 한솔케미칼은 딱 5월서 왔는데 여기 연기금은 뭐 안 팔고 있고 샀고요. 투신도 이렇게 안 들어왔는데 크게 나간 거 아니죠. 이 정도면 이틀 동안 20억 가량 들어왔는데 뭐 5,700만 원밖에 안 나갔잖아요. 나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요건 이제 기계적으로 기계가 사고 파는 거죠.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요거는 5일선 공략이 됐을 거고요. 롯데 하이마트 매우 좋죠. 롯데 하이마트도 이렇게 3일 전에 들어오고 나서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이런 거 안 꺼집니다. 그러니까 5일선 슬쩍 근처에서는 담아도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서진 시스템도 당연히 지금 인프라 투자 때문에 인프라 투자의 골자는 뭐 5G부터 시작했고 뭐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서진 시스템 너무 훌륭하죠. 전부 다 시뻘겋네요. 그죠? 매수로서 너무 훌륭합니다. 서진 시스템, 요거 제가 그어놓은 선, 여기 5일선 이렇게 갖고 들어왔을 거예요. 요걸 보고 오늘 5일선 공략하시는 분은 SKC도 좋고요. SKC는 이제 지금은 연기금 얘네들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좀 있으면 또 들어올 겁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는 저걸로, 대표이사 문제 때문에 해갖고 아마 이게 기계적으로 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알고 외국인이 지금 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연기금 산하 또 연기금이 맡긴, 그러니까 1인분 한 자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촘촘하게 짜여져 있거든요. 펀드의 규칙들이 쉽게 말해서. 그래서 뭐 대표이사가 뭐 횡령이라든가 이런 걸로 있으면 그거 들어가지 마라고 얘기를 거기 딱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빼야 되겠죠.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빼는 거니까요. 그럴 때 얘네들이 이렇게 바보처럼 뺄 때 우리는 들어가면 되죠. 요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밸류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얘네들이 쓰잘데기 없이 바보짓 할 때, 아니요, 얘네들이 바보짓 하는 건 아니죠. 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규정을 바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좀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할 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SKC는 저는 지금 삼성전자 들어간 것보다 SKC가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어저께 제 교육생분들께도 강력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특징주들 중에는 뭐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밀렸다가 쫙 말아줬네요. 그럼 괜찮죠? 그리고
투신도 오늘도 뭐 좀 들어왔고 나간 흔적이 전혀 없죠. 예, 요 정도에서 이렇게 하고 5일선 기다려주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또 그래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유니셈이 딱 제가 그거는 13,200원에서 딱 이렇게 뭐 지지부진하긴 한데요. 이렇게 요 정도에서 지지부진하게 11선 기다려주나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올라갈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조금 더 모았습니다. 와이더 프리닛은 뭐 21선까지 기다리거나 요 23,000원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담면이 오늘 요 볼리저 밴드 상한선을 깨면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아도 되죠, 그죠? 거기 딱 밟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이제는 요 볼리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냥 날려버리시면 됩니다. 테이펙스 오늘도 볼리저 밴드 상한선까지 딱 내려갔다가 딱 말아줬죠. 네, 매우 좋은 흐름이고요. 풍력에서는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네, 3강 MNT가 대장입니다. 지금은. 그다음에 CS 베어링, CS 윈드 모두 좋습니다. 요거 좀 보시면 뭐 다들 CS 윈드, CS 베어링, 그다음에 3강 MNT 모두 4일 전부터 엄청 들어오고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얘네들 과열권에 왔단 말입니다. 3강 MNT 같은 경우는 물론 전고점을 여기서 좀 뚫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전고점 받고 내려온다면 이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뭔가요? 그 유명한 삼봉이죠. 정도전 선생입니다. 그 삼봉 전도전 선생은 그 태조 이성계도 무서워했다는 삼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한봉으로 친다면 저건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돌파한다고 물려버리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런 뉴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과열권이니까 이제 욕심 버리시고 조금씩 31일 그 전후로 해서 조금씩 그냥 욕심을 버리는 그런 연습 한번 해보세요. 효성도 뭐 괜찮고요. KPF 오늘 괜찮았죠? 이게 쌍바닥 찍고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소 쪽에는 현대제철 좋죠? 현대제철은 뭐 수소라고 제가 분류를 안 해요. 수소 쪽에 분류를 해놨지만 철강입니다. 그죠? 철강이 워낙에 좋습니다. 비나텍 말씀드린 대로 이제 21선을 이게 슬슬 극복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연기금이 들어왔네요. 요거는 굉장히 이전까지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연기금이 여기서 잠깐 입지를 조금씩 했지만은 다른 기관들은 안 들어오는데 연기금은 가끔씩 입지를 하네요. 연기금이 들어오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대양의 전기공업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날라갔고요. 두산 퓨얼셀이 확실히 S 퓨얼셀보다 강하죠. 제가 두산 퓨얼셀은 훨씬 더 같은 뭐 수소 쪽이지만 연기금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수급이 좋죠. 두산 퓨얼셀은 뭐 이게 알 수가 없고요. S 퓨얼셀은 알 수가 없고요. 외국인인지 이게 검은물이 외국인인지 CFD 계좌인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재명 씨 관련주 중에서는 수산 INT가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21선 안착했으니까요. 5월선 기다리고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플랜티넷이네요. 그래서 다 5월선 공략이 오늘 됐겠죠. 어저께 말씀 듣고 만약에 공략했으면 5일선 공략이 해서 오늘도 8% 정도 됐을 거고요. 수익이 윤석열 씨 관련주에서는 페레더테먼트가 오늘도 들어왔어요. 제가 이거 선 그어놨잖아요. 여기서 또 5일선 또 올라오니까 5일선 공략이 됐을 겁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셨다면. 그 다음에 밑으로는 뭐 요 정도 특징적으로 봐야지고요. 제일테크노스도 좋죠. 얘는 이러다가 이제 여기 요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좁아지지 않습니까? 둘이 얘를 좁아지고 얘를 갖다가 밀고 이렇게 갈 확률이 좀 있어요. 아직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만만 잘 보세요. 근데 이거는 고수의 영역입니다. 주린이 분들은 돈 벌겠다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손절 칼같이 하실 분이나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공략하는 종목들, 요번 주 공략하는 종목들 보면 포스코 강판 좀 내릴까요? 이렇게 좀 내리고 보겠습니다. 포스코 간판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한번 떴다가 눌림 주고 검은 선만 보세요. 5일선입니다. 검은 선이 더블 딥 맞고 올라갈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업황이 워낙에 좋으니까 한번 보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오늘따라 제가 그거는 5,855원이니까 60원까지 딱 왔네요. 저도 오늘 이거는 추매를 했습니다. 여기 오면 추매를 해야죠. 저는 IMBC는 오늘 좀 들어갔어요. 오늘 들은 게 아니고 그저께부터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도 5일선 밑에서도 줍줍을 해가지고 이제 다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IMBC 요건 굉장히 좋아. 근데 오는 것도 한번 볼게요. 지금 거래대금까지도 이렇게 터져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제가 조금 더 확실해지는 게, 딱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쫙 끌어당겼잖아요. 120선에서. 120선, 그 장기로, 올라갈 놈들은 절대 120선 안 낍니다. 그리고 이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이거 지우고 보겠습니다. 이거 다 지우고, 깔끔하게 월봉만 좀 보면은, 여기 이렇게 아랫꼬리가 길잖아요. 요번 달이. 아랫꼬리 여기까지, 120선까지 내려왔다가, 이건, 여기 120연이니까, 그 월봉이죠, 월봉. 그래갖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쭉 당겼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절대로 나는 떨어뜨릴 마음이 없다. 그래서 이만큼 지금 돈 써서 올린 거예요. 시장이 지금 가라앉았지 않습니까? 요 사이에 시장이 가라앉아갖고 쭉 밀렸어요. 수급이 안 좋게 밀렸는데, 여기 계신 터줏대감 분들이, 아우, 나 안 돼. 올려야 되겠어. 무슨 말씀인가요? 제가 옛날에 그런 표현 썼잖아요. 피곤해갖고 너무 힘들어서, 관뚜껑 닫고 딱 누워올라 그러는데 머리끄댕이 잡고 딱 올려버리는, 그렇죠? 이 세력들이 이만큼 돈을 썼단 말입니다. 이 돈을 들이고 요번 달에 이걸 음봉으로 놔두겠습니까? 저는 안 놔둘 것 같은데 음봉으로 놔두더라도 이만큼 썼으니까 다음 달에 올리겠죠. 그래서 IMBC는 당연히 지금 좋습니다. 지금 KT 쪽으로도 그렇고 뭐든지 지금 컨텐츠 만드는 쪽은 다 좋아요. OTT 때문에 컨텐츠로 만들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쪽은 지금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IMBC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5회선 공략 매우 유효해 보입니다. 내일부터라도 5회선 공략 유효해 보이고요. 또 60회선까지 내려오고 요봉의 중간 정도 5215원까지는 계속 분할 매수. 그리고 혹시라도 시장이 나빠서 밀린다면 20선까지도 분할 매수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거는 전략적으로 한번 가져가 볼까 저도 생각 중입니다만 내일 갑자기 또 뜨거나 내일 갑자기 내리면 저도 뭐 팔 수 있으니까 이거 저만 믿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NX도 같은 그림입니다. 같은 그림이에요. 근데 같은 그림인데 NX는 이제 당연히 저기 있죠.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 관련해갖고 또 이재명 씨도 있고 이게 인프라에 관련해갖고 여러 가지가 엮이니까 지금 힘이 좋은 거죠. 얘는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기계 당연히 날아가고요. 두산 밥캣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들어가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거는 고수분들 한 하루 이틀 정도 만에 쫙 먹고 나와서 고수분들만 보시는 거고요. 저 역시도 고수가 아니라서 이거는 소액만 합니다. 그 다음에 수급 특징지로는 위에 있는 거라서 위에 있는 거라도 수급이 좋은 것들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요걸 볼게요. 수급 좋죠? 현대제철, 금호, 석유, 기아차가 이제 다른 애들은 버리는데 이제 투신하고 연기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딱 공교롭게도 60선에서 여기서 살려내고 올라갈 때 그때 따라잡아야 돼요. 혹시 몰라고 120선까지 밀릴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제가 제일 딱 하나 보라고 하면 보조지표에서는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본다고 말씀드렸죠. 12.55짜리를 보는데 이것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거 다 와가지고 나갈 때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나갈 때 사면 됩니다. OCI 좋죠. OCI는 뭐 이제 지금 중국 위구르 신장 사태가 지금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노동력 착취해가지고 쓰는 면허도 안 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이키도 불태우면서 불매운동하고 근데 또 오늘 기사를 보니까 나이키가 큰 세일을 한다니까 삽시간에 몰려들어갖고 인파가 그랬다고 하는데 거기도 있고 이게 OCI는 또 신장 위구르 쪽에서 우리 전 세계의 폴리실리콘을 거기서 50%로 생산하거든요. 이제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ESG 경영에도 ESG에서도 해당되고 하기 때문에 그쪽 걸 안 쓰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OCI 쪽 폴리실리콘이 좋겠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성적인 분석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좋고요. CS빈도 계속 연기금도 사고 있고 투신도 계속 사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60선을 갖다가 잘 극복하면 얘도 다시 전고점 출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런 뉴스 하고 나서 좀 더 쉬고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바로 못 가고 그거 한번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내십시오. 돈찌는 TV의 돈찌는 기계였습니다.